안녕하세요. 마데테스입니다.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물론 제 채널이 재미가 없는지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좀 유익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계속 찍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실질적인 거죠. 환상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결혼하려고 하거나 결혼 초기이거나 혹은 결혼 중에 계시거나, 사실 결혼 중에 계신 분들은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직장 다니죠, 바쁘죠, 일 갔다 오면 쉬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래서 부부들의 대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시간을 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대화해라 그러는데 거기에 중간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스파우스, 배우자에게 쓸 시간이 없어요. 회사 갔다 오면 놀아줘야 되죠. 집안일 해야 되죠. 청소하느라고 사실상 부부 자체가 대화의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시간을 맥스아웃 할 수 있는 거는 결혼 전이에요. 근데 연애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많은 얘기들을 많이 못해요. 연애 때도 바쁘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철학,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등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짧아요. 6개월만 사귀고 결혼한다?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파악하기도 전에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6개월 동안 사귀었는데도 그 사람을 모르겠다. 결혼을 보류하세요. 그리고 쭉 더 한번 그 사람을 알아보세요. 늦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시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와, 저 와이프랑 제가 결혼했을 때 그랬어요. 와, 우리가 서로 죽지 않고 정상적인 몸으로 만약에 100세까지 유지한다면 당신이랑 나랑 살 수 있는 기간이 70년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70년 동안 한 사람이랑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난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오랜 시간을 한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많이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 혹해서 막 흐름에 쫓아간 사람들 금방 망하죠. 개미 투자자들이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 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내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설사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고 멋지고 돈이 많더라도 결혼생활을 이 세 가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 이게 결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맥락이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T가 필요해요. 3T.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자막을 넣을 건데 3T, 톡입니다. 톡.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가요. 저도 연애할 때 와이프랑 시간이 달랐어요. 와이프는 퇴근했고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갔었던 상황이라서 와이프가 집에 있고 제가 일 끝난 밤에 자정이 끝나고 오면 전화 통화를 보통 3, 4시간 했습니다. 난 여유가 되면 낮에도 통화했고요.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는 서로 통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애 4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교제, 1년 교제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그 상대방을 알기에는. 같이 가서, 그러니까 대화를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매체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제가 10몇 년 전만 해도 소셜미디어보다는 그냥 대부분 전화였어요. 그냥 전화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요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너무나 많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싱글로서 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 등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거기다 포스팅을 해놓은 겁니다. 내가 나와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트릿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 중에 대화 중에 내가 트릿을 잘못 받고 있다. 대접을 잘못 받고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설사 사랑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한국 놈이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을 해버리면 진짜 그건 끝없는 헬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려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기를 자주 하게 되죠. 소셜미디어에 포스팅된 그런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행동 등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은 어떤 것이라는 걸 계속 파악이 돼야 됩니다. 너무 이론적이고 이성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플래닝 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결혼 생활이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세 공과금 내야 되죠. 돈이 들어오면 저금해야 되죠. 또 5개년 플랜 쌓아야 되죠. 이러는 것 등등등등이 내가 그 상대방을 모르면 계속 결혼 생활에서 컨플릭이 생깁니다. 경제관념 등등등 정치, 문화, 사회 등등등에서 계속 컨플릭이 생겨요. 근데 계속 같이 여행도 가보시고 같이 쇼핑도 가보시고 같이 식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임이죠. 얼마 동안 오래 교제하는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적정기간 2년인 것 같아요. 2년만 교제하시면 대략 많이 알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남자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여자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때 빠이빠이죠. 마음이 변한 이유가 뭐겠어요? 뭐가 안 맞으니까 마음이 변했겠죠. 우리가 연애하면서 계속 속궁합만 맞춰볼 수는 없어요. 속궁합만 갖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결혼이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당장 둘만 사는 게 아니죠. 거기다 아이까지 생기면 또 다른 사회 구성원이 우리 집안에 있기 때문에 또 테이크 케어 하는,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펀더멘탈리 중요하지만 그 위에 스트럭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지붕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연애 때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만나니까 좋고 잘생겨서 남들이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대, 저렇게 이쁜 여자랑 잘생긴 남자랑 사귄대, 이런 사회적 시선에만 그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판단하시고,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연애하면서 맞으면서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유행이던데 한국에. 미국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부의 세계 보니까 그런 친구 하나 나오더라고요. 김희애가 도와주는. 그 위험한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갔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내요. 상대방이. 그럼 맨날 명품만 바라고. 그 벌써 딱 보이잖아요. 이게 결혼할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 나하고 맞잖아요. 이쁘고. 그래, 쟤는 밥 일을 잘해. 그래서 내가 좋아라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셔서 함께 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서 계속 물건을 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그 릴레이션십이, 그 관계가 계속 끈끈해지도록, 그래서 서로 더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알기 전에 요즘은 하도 사회가 너무 어지럽다니 결혼보다는 그냥 pleasure, 순간의 쾌락, 그 재미에만 젊은 사람들이 쫓는 것 같아요. 3%들 결혼 포기, 무슨 취직 포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재미를 쫓아야 돼요. 이 세계를 포기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 재미를 쫓다 보니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쉽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성적으로 문란해지기도 어려워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으로만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가 자꾸 제가 보기에 성범죄도 그래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재미만 쫓다가 어느 순간 성적인 것에서만.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죠.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연애를 많이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대학생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대학생들이 연애하기도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딜 가냐면 모텔에 대실하러 들어갑니다. 뭐 야놀자 같은 데 잘 찾으면 6시간에 25,000원, 뭐 3만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데 하루 값을 놀라 그러면 보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깨지니까. 가는데 교통비 들죠. 그런데 뭐 데이 패스도 굉장히 비싸죠. 또 가서 먹어야 되죠. 놀아야죠. 또 단순히 먹고 돌아오면 헤어지기 아쉬우니 또 커피숍이라 또 가야 되죠. 또 시간이 늦어서 또 야식 먹으러 가야 되죠. 근데 돈이 계속 깨지니까 얘네들이 젊은 사람 친구들이 모텔 대실 끊어서 거기서 그냥 2, 3만 원 내고 컴퓨터도 있고 영화도 보고 어떤 육체적 그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뭐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그러고 헤어지는 거죠. 그 데이트가 굉장히 프라이빗해지면서도 돈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찾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도 보고 어차피 이 친구랑 결혼할지 안 할지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하는 감정 가지고 재미,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즐거움만 있지 않아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쉐어링도 있어야 되고 케어링도 있어야 되고 서퍼링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연애 때는 케어링하고 쉐어링 maybe 서퍼링은 공유 안 해도 돼요. 왜 책임감이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려는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아실 때 그때 프로포즈를 하시든 프로포즈를 받으시든 그리고 결혼을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에 쫓긴다고요? 쫓기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잘 알고 잘 알기 전까지는 결혼을 선택 안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롱전이고요. 끊임없는 배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배럴에서 배우자와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대를 잘 알기 전까지는 결혼을 좀 뒤로 스텝백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더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더 베풀기를 노력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더 노력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더 같이 있으세요. 사랑한다면 더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오늘 마데테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